건축가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는 또 건축가마다 다르게 또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건축을 지향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일반인도 있으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일이네요. 왜냐면 지금 순간적으로 신소연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땠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특별할 게 없어요. 유학을 가지도 않았고 뭐 석사를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외에 뭐가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엄밀한 의미에서 창작이 있을까요?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많은 레퍼런스를 참조하고 타인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죠. 그거를 보고 좋은 점을 차용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게 그 과정에 모방과 카피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창작이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베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 중에서 제 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많은 걸 보고 듣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데를 가보고 많은 데를 느끼는 게 그게 제한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행을 많이 갈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근데 확실히 한계는 있어요. 1년 내내 여행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다른 곳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는 그 다음은 뭘까요? 영상 콘텐츠겠죠.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건축은 정말로 종합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디자인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화가를 많이 차용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건축이 꾸며지는 과정은 저는 음악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작곡도 합니다. 언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이유는 저는 악기를 다루는 것도 되게 즐겨 하거든요. 그런 것들 어떤 악기 다루시나요? 저는 피아노와 기타를 뭐 꽤 잘 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편집되겠지만 제가 이거 수술한 다음에 못해요 이제. 아이고야. 이게 집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65세에 음대 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로 인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고 싶어서 65세가 되면 건축을 그만두고 음대에 입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음대 진학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도 사실은 다른 취미를 가지기 위해서 드럼을 한번 배웠습니다. 너무 좋죠. 배웠는데 이 원래 박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어요. 건축을 잘하기 위해선 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전문적으로 익힐 것을 권합니다. 저는 아까 유학을 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유학을 꿈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은 뉴욕에 있는 SVA라는 비주얼 아트.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답은 건축은 아니었어요. 건축은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여기서도 일을 하면 되니까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각예술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래서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뉴욕에 있는 거의 학원이죠. 단과대죠. 거기를 가고 싶어 했던 꿈을 꿨었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건축하면 미술만 떠올리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니체가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는다고 늘 느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영화 많이 보고요. 음악 많이 듣고 가급적이면은 연주도 프로페셔널처럼 악기 한두 개쯤 다루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면 좋은 건축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소통이니 가변적이니 뭐 통합이니 뭐 이런 어떤 화두로 사실은 우리가 설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 1년을 겪으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어떤 건축적이나 공간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어떤 압박과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의 미래 건축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방법론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건축가가 가져야 되는 태도 이런 쪽에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즘에 설계하면은 항상 건축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발주하는 지자체에서도 팬데믹에 대응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런 걸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제가 가진 장점 중에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안도다타오가 동선을 강제적으로 하는 거에 저는 반발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선을 제시를 하죠. 그렇지만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동선 체계를 구성을 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팬데믹과 관련돼서 질문을 받고 설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일단 동선 체계를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듭니다. 다채로운 진입과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특정 층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층을 폐쇄할 수도 있고 이쪽의 영역을 폐쇄할 수도 있고 어디 한 군데로만 동선을 통제해서 모든 출입구에서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직적 조닝, 수평적 조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사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용도들 이런 부분들을 층별로 묶고 평면적으로 묶고 그러면은 결국은 마을 같은 구조가 되더라는 거죠.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들어가자마자 뭐 보이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들어갔을 때 작은 광장이 생기고 그 안에서 골목길처럼 이렇게 핏줄 같은 구조가 된다 그러면은 선택적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영역을 폐쇄할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을 집중할 수도 있고 모든 동선을 다 막고 요로만 다니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동선 체계가 결국 우리가 잃고 있었던 과거의 마을 구조를 닮으면은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견해는 정제된 외기 환경을 조성하는 거에 요즘에는 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은 차가 다니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은 뭐 더블 스킨이든 약간의 중정이든 한 켜 걸러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외기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소음이든 뭐 바이러스든 어떤 정제된 외기 환경에 창을 내서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중정 같은 경우도 저는 중정을 그 뒤로는 많이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중정이 갖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공적인 외부 환경에 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 중정의 형성으로 자연스럽게 내부의 동선이 순환이 됩니다. 정체되어 있는 공간보다는 순환되는 공간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옥탑의 꼭대기에 천창을 단다든지 환기창을 단다든지 이렇게 공기의 순환. 근데 공기의 순환은 인위적으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도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동선 체계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숨은 뜻은 사람들이 순환되는 흐름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연결되는 고리를 만든다는 거죠. 어디에 한 군데 몰려있지 않고. 디테일과 어떤 구조를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더 실용적이고 확실한 어떤 해결책일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요즘처럼 어떤 지하 공간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얼마나 많은 썬큰의 공간이 필요할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연환기를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긴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공간 유튜브들인데 뭐 인사라든지 뭐 하시고 싶은 말 딱 하면서 끝맺음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물론 제일 고마운 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영을 해주신 이 운생동가 건축공감의 이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를 봐주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건축가는 이런 환경에 놓이는 거에 이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저 자신도 뭐 유튜브에 출연을 한다든지 유튜브에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그냥 젊은 친구들, 좀 의욕 있는 친구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건축이 사람들의 일상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인사를 대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건축가 일상 토크 우희정 선생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